네, 2023년 9월 넷째 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구매 국비보조금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더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확대 방안은 차 기본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적용되고 제조사가 차값을 할인한 만큼 보조금을 100만원까지 더 주는 방식입니다. 현재 국비보조금 최대액을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는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코나 일렉트릭, EV6 등입니다. 서울시내 지하철역에서 내린 뒤 추가 요금 없이 재승차할 수 있는 시간 간격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정식 도입하고 기존보다 5분 늘어난 15분 동안 재승차를 무료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운영 노선에서 우회 신설선과 신림선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재승차 제도를 수도권 전역에 적용하기 위해 경기도와 인천시, 코레일 등과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도입 노선과 시기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반지하에 살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경우 최장 6년 동안 월세 20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개편해 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 역시 2년에서 6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우처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6년간 매달 20만원씩을 받을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과실 협의가 필요한 차대차 사고가 난 경우 고객이 보험사간 진행되는 과실협의 결과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보험개발원은 그동안 보험사 보상직원이 고객에게 유선통화 등으로 안내했던 과실협의 내용을 다음 달부터 리포트 형식으로 작성해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 간 전화통화나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진행했던 과실협의도 보험사 공제조합 업무 포털에서 과실협의 시스템을 활용해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유명 아웃도어 재킷의 기능에 일부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네파나 노스페이스 등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8개 아웃도어 브랜드 재킷을 대상으로 한 품질 시험 평가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우선 비나 눈이 재킷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내수성 시험에서 평가 대상 브랜드 모두 원단 부위는 대체로 우수했지만 노스페이스와 블랙야크 제품은 봉제 부위의 내수성이 원단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동절기 접종이 다음 달 19일부터 시작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접종이 적극 권고되고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도 본인이 희망하면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절기 접종에 활용하는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XBB 계열 변이에 대응해서 개발된 XBB.1.5 단가 백신입니다. 고위험군은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 다음 달 19일 접종을 시작하며 12세에서 64세까지 일반 국민은 다음 달 18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 11월 1일에 접종이 시작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공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 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등입니다.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최초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약 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6.7% 감소했는데 7월 기준으로 2만 명을 밑돈 것은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입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1년 전보다 0.3명 줄어든 4.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장년층이 평소 걷기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면 우울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주당 걷기 횟수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우울감 등의 변화를 살펴봤는데 일주일에 5일 이상 걷는 그룹에서 우울감을 갖게 될 위험은 전혀 걷지 않는 그룹과 비교해 47% 낮았고 특히 자살 생각을 할 위험은 75%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꾸준한 걷기 운동이 중추각성을 증가시키고 도파민과 에피네프린, 엔도르핀 등과 같은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해 정서적 기능과 스트레스 반응성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져 뇌사 상태가 된 50대 여성이 마지막 가는 길에 6명에게 생명을 나눠줬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2일 전남대병원에서 이모 씨가 간과 폐, 좌우 신장과 좌우 안구를 6명에게 각각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인체 조직도 기증해 100여 명의 환자에게 새 희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씨의 자녀들은 엄마에게 이식받은 분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엄마의 행복도 바란다고 기증원을 통해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연휴 기간 장거리 운전을 할 경우 운전자들이 멀미약을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가 명절 연휴를 앞두고 내놓은 식의약안전 정보사항에 따르면 멀미약은 졸음이나 방향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7세 이하 어린이나 인부,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멀미약을 사용할 경우 먹는 멀미약은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 복용은 4시간 이후에 하며 붙이는 멀미약은 승차 4시간 전 한쪽 귀 뒤에 하나만 부착한 뒤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5의 고급 모델이 쉽게 과열돼 이용자들이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용자들은 게임을 하거나 전화 통화, 페이스타임 등을 할 때 기기의 뒷면이나 측면이 금세 뜨거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지원팀은 기기가 너무 뜨겁거나 차가울 때 다루는 방법을 안내하고 공지사항을 통해 앱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처음 새 기기를 설정, 그리고 충전할 때 과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현대 기기는 강력한 프로세스를 통해 구동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기기가 따뜻해지는 현상은 특이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의 경우 열 문제가 소비자 생각 이상으로 지속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평온한 한가위 보내고 계신가요? 성묘길에는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는데요. 달이 뜨는 시각은 서울 기준으로 저녁 6시 23분경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새벽부터 낮 사이, 남부와 제주에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적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인 개천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할 것으로 보여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휴 날씨였습니다. 평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드기와 쥐 등이 옮기는 감염병 발생이 늘고 있어 추석 연휴 나들이객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 벌쏘임 사고 예방도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긴 소매 옷을 입거나 바지를 양말 안으로 집어넣는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코로나19 등급 하향 후 첫 명절인데다 이전 명절보다 연휴가 긴 만큼 아플 때를 대비해 의료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실 500여 곳은 응급 환자를 위해서 추석 연휴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합니다. 다만 경증 환자나 만성질환 환자는 응급실을 중증 응급 환자를 위해 양보하고 연휴에는 문을 여는 1차 의료기관을 찾아 이용해달라고 정부와 의료계는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정보는 응급의료 포털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곰살궂은 남자입니다. 9월 28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퇴근할 때 찍은 보름달 사진인데요. 이 보름달만큼이나 풍성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